이번 주는 중요한 고용지표가 대부분 발표되고 다음 주는 CPI를 포함한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발표되는 고용지표와 물가지표에 따라 사람들의 금리 전망은 하루마다 크게 바뀌면서 채권 금리도 계속해서 변동성을 보일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4월 18일 넷플릭스를 시작으로 19일 테슬라 등 4월이 끝날 때까지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됩니다. 이런 중요한 일정 이외에도 시장에는 계속 온갖 노이즈와 이슈가 발생하고 변동하는 주가에 따라 사람들은 상승장이 왔음에도 계속해서 일희일비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투자를 기록하는 구우개미입니다. 온갖 이슈와 노이즈가 가득했던 3월 미국 증시가 결국 강하게 상승하며 마감했고 벌써 4월 미국 증시가 시작됐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증시가 강하게 상승해서 적당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느꼈는데 월요일에는 오펙 플러스가 깜짝 원유 감산 소식을 전하면서 유가가 급등했고 시장의 상승세도 잠시 멈췄습니다. 유가 급등으로 인해 개장 전부터 나스닥 선물지수가 하락해서 이제 조정이 나오겠다 싶었지만 미국 증시는 생각보다 강하게 버텼습니다. 테슬라는 1분기 인도량을 명분으로 마이너스 6% 넘게 하락해 나스닥이 마이너스 0.27% 하락했으며 에너지 섹터가 크게 오르자 S&P 500은 0.37% 상승했습니다. TQQQ는 마이너스 0.71% 하락해 28.03달러로 마감했으며 저는 아직 충분한 조정이 나오지 않아 추가 매수를 하지 않고 있어 보유 수량은 1355주 그대로입니다. 월요일 미국 증시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지난해 10월 원유 생산량을 단계적으로 하루 200만 배럴씩 줄이기로 합의했던 오펙 플러스가 이번엔 자발적으로 하루 116만 배럴 규모의 추가 감산을 예고했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원유 수요 감소로 인해 발생되는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했지만 최근 사우디, 러시아를 포함한 산유국들이 반미 성향을 띠며 위안화 결제를 허용하는 등 중국 친화적인 외교를 단행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가격으로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WTI 유가는 하루 만에 6% 넘게 상승해 다시 80달러까지 올라왔고 현재 갤런당 3.5달러 정도 하는 가솔린이 4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개인적으로는 WTI 유가 선물 가격이 추가적으로 급등해서 90달러를 넘어가지 않는 이상 원유 감산 문제는 시장의 상승 모멘텀을 크게 훼손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원유 선물 지수는 경기 선행 지표로 70달러 아래에서 약세를 보이며 경기 침체 신호를 보내는 것보다 80달러 근처에서 변동성을 줄이며 횡보하는 것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좋다고 보고 결국 원유 감산 이슈 또한 단기적인 노이즈로 금방 조용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원유 감산 소식 이외에 제조업 관련된 지표가 발표됐는데 미국 ISM 제조업 PMI 지수는 50 아래에서 머무르며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조업 경기가 계속 수축되고 있으며 그 속도는 예상보다 더 빠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 발표된 ISM 제조업 PMI 지수는 예상치와 지난달 수치를 하회하는 46.3으로 발표돼 지난 2020년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팬데믹을 제외하면 2009년 이후 최저치라고 합니다. 구매 관리자 지수 이외에도 고용, 신규 주문, 물가 모두 예상치를 하회하며 제조업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되고 있음을 보였습니다. 저는 제조업 부분이 경기 동행지표여서 이렇게 제조업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것은 이미 작년부터 경기 침체가 온다면서 계속 선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조업 관련 지표들이 여기서 하락 추세를 계속 이어간다면 정말 경기 침체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기에 앞으로는 서서히 반등하는 모습이 나와야 할 듯합니다. 채권 시장을 살펴보면 월요일은 제조업 경기가 크게 둔화되고 있음에도 유가가 급등하자 사람들은 인플레이션 압박에 초점을 맞춰 5월에 25bp 인상을 전망하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 이제 53%까지 올라왔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리 인하 시기를 9월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 전망이 매파적으로 변했음에도 월요일에 2년물 국채금리는 하락해서 4%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월요일 미국 증시를 보며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다고 느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나스닥이 12,000포인트 정도까지 눌렸다 올라가야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높은 구간에서도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
단기적으로 12,500포인트까지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단기적인 전망과 별개로 나스닥은 기술적으로 강세장에 진입하긴 했지만 앞으로도 발표되는 지표와 이슈, 기업 실적에 따라 커다란 변동성을 보이며 우상향할 것입니다. 이번 주는 중요한 고용지표가 대부분 발표되고 다음 주는 CPI를 포함한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발표되는 고용지표와 물가지표에 따라 사람들의 금리 전망은 하루마다 크게 바뀌면서 채권 금리도 계속해서 변동성을 보일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4월 18일 넷플릭스를 시작으로 19일 테슬라 등 4월이 끝날 때까지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됩니다. 이런 중요한 일정 이외에도 시장에는 계속 온갖 노이즈와 이슈가 발생하고 변동하는 주가에 따라 사람들은 상승장이 왔음에도 계속해서 일희일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나스닥이 크게 흔들릴 수 있지만 저는 앞으로 나스닥이 11,500포인트를 뚫고 내려가 폭락하는 모습은 나오기 상당히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늘 말씀드리듯 단기적인 주가의 움직임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으나 미국 증시의 중장기적인 우상향을 믿고 날마다 발표되는 경제 지표나 꾸준히 나오는 시장의 노이즈와 이슈를 신경 쓰지 않고 소중한 일상에 집중하면 장기적인 계좌 수익률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장이 바닥에서 이미 크게 오르고 단기적인 과열 구간에서는 조급해하며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지 않고 적당한 조정을 기다리며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앞으로도 구호개미의 투자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미국 증시나 투자에 대한 의견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